카레 창업의 전망은 언제라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레토르트 비조리 음식이나 반조리 음식, 통신 판매 다 가능하거든요. 카레에 비건 음식이 많기 때문에 비건과 논비건이 같이 손잡고 올 수 있는 비건 메뉴만 끼워 넣는 일부러 찾아서 오는 그런 걸 누릴 수도 있고, 난처럼 인도 음식점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사이드,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음료,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경쟁력이 됩니다. 주방기구를 구매하시는 거는 여기저기 짜깁기해서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식기세척기하고 싱크대하고 붙어있고 연결이 돼 있어야 중간에 물이 안 새요. 한 군데 일괄로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하고 홍대에서 향신카레 전문점 우산촌 카레를 운영하고 있는 우선아라고 합니다. 망원동 맛집 1위로 한 달 반 동안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 돼서 바로 이듬해에 2호점을 오픈했는데 한 번도 매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지만 저희 가게는 그렇게 한번 올라간 후로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간 식당이라는 잡지에서 토핑이 특별한 집으로 선정돼서 특집으로 실린 적도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배터리를 들여와야 되는데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쉬는 동안에 워낙 맛있는 걸 좋아해서 카레를 연구하다가 점점 그 매력에 빠지게 돼서 결국 끝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는 팔아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가게에서 샵인샵으로 처음 운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망원동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템은 카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향신카레. 카레 창업의 전망은 괜찮은 아이템이 있고 확실한 홍보성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레토르트로 될 수 있고 비조리 음식이나 반조리 음식으로 팔 수도 있고 통신 판매 다 가능하거든요. 소화점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가시고자 하는 상권에 이미 카레집이 많다든가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부러 찾아서 오는 곳이 있어서 그런 걸 누릴 수도 있고 대신 차별점이 있어야 되겠죠? 카레 창업의 진입장벽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대규모 빵집처럼 오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카레 자체는 높지 않지만 내 카레를 하겠다 그럼 거기에 맞는 진입장벽이 조금씩 생길 텐데 그건 내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기자 의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비용은 보증금 포함해서 8천만 원, 보증금을 제외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8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권리금이 1,800만 원,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가 16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주방기구 비용을 모두 합쳐서 3, 4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정비가 한 달에 300만 원, 인건비는 지금 기준으로는 700만 원 정도. 하루에 카레 하나 판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매출이 14,000원이었죠. 그런데 망원동 맛집 1위를 하고 나서 하루에 190만 원을 판 적이 있게 됐습니다. 거의 100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월차고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2,1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 카레를 찾는 고객층은 주로 외부 유입의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동네 상권, 그리고 비건 식단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건 식단을 하시는 분들의 친구분들. 가장 잘 나가는 메뉴 3가지, 치킨, 콩카레. 아무래도 카레의 구성이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건더기를 카레에 넣어서 씹는 그런 카레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 나머지 토핑들을 전부 밖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흔치 않은 비건 카레가 있다는 거. 비건 카레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비건과 논비건이 같이 손잡고 올 수 있는 가게라는 거. 그건 저도 홍보 포인트로 잡고 있는 점이고, 마침 카레에 비건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자신 있는 것에서 시리즈 메뉴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는 시그니처 카레, 비프 카레, 치킨 카레, 콩 카레가 구성이 똑같아요. 그러면 새로 주방기구 드릴 필요도 없고 동선도 똑같고 호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에는 메인 메뉴를 많이 두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3가지밖에 없어도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비건 메뉴는 꼭 끼워 넣으시면 좋겠고, 난처럼 인도 음식점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사이드, 그리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음료, 그렇게 3가지 종류는 가지고 계시면 경쟁력이 됩니다. 중간 정도 가격의 캐주얼 레스토랑이라고 한다면 생맥주를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생맥주는 따르고 하는데 인건비랑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아서 하면 병맥주를 넣을 수는 있는데, 병맥주보다는 생맥주가 수요는 훨씬 많습니다. 입지를 선택하실 때 지금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이 어디를 소개하잖아요? 그 옆집 가게 가서 여쭤보세요. 나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요즘 어떠냐? 그게 제일 확실한 건가요? 다만 피해야 될 곳은 상가 안에 들어가는 건물, 개인 브랜드를 하게 되면 로드샵에 있어야 어떻게든 홍보가 가능하고요. 고객층이 단일화되어 있는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직장인밖에 없다든가 관광객밖에 없다든가 이런 곳은 특정 업체가 들어가야만 되는 곳이고, 다양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망원동 기준 평수는 15평이고요. 권리금은 1,800만원, 보증금이 2천만원, 월세가 160만원, 관리비가 5만원입니다. 카레가 최소 평수가 필요한 업종인데요. 왜냐면 미리 만들어야 되는 카레 소스도 있고, 의외로 여분의 보관 장소라든가 여분의 냉장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곳은 안 되고요. 최소한이 제가 나올 때 15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렌트 프리 기간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세이브할 수 있도록 렌트 프리 기간을 요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할 건데 몇 평짜리 구조고 뭐가 필요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동선
배치는 어떻게 짤 거고 하루에 얼마 나갈 거다 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몇 군데 가서 괜찮은 거 제시하는 곳을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저기 짜깁기해서 사진을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식기세척기하고 싱크대하고 붙어있고 여기 연결이 돼 있어야 중간에 물이 안 새요. 한 군데에서 일괄로 받으시는 게 나중에 AS 처리를 받는다든가, 이 시스템 주방을 원하시면 처음에는 한 군데 정말 믿음이 가는 곳에서 일괄로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이닉스 스테리오 비용은 주방기구를 전부 직접 당근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배치는 가능할 수 있으나 나중에 사후관리나 주방기구끼리의 연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돼요.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은 당근이고요. 가격과 품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잘 보고 사셔야 되고, 이왕이면 하시는 분하고 지금 전화해서 얼마 썼냐 어떻게 됐냐 상태를 확인하시고 가서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주방 대 홀의 비율이 1.5대 2 정도? 6인 테이블이 2개 있고 4인 테이블이 2개, 나머지는 2인 테이블, 3인 테이블 창가석이 있고요. 다지석으로 5좌석. 왜냐면 홍대 같은 경우는 혼자 밥 먹으러 오시는 분도 많고 단체로 직장인분들도 오시고 연예인들 이렇게 고객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양하게 배치했고, 다만 획일화된 테이블로 일정 간격으로 유지해서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 카레가 일반 카레랑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의자 배치나 인테리어 구성도 저희만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공간은 아이템의 구성에 따라서 나오는데, 밥을 뜨는 공간, 그리고 카레를 뜨는 공간 2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토핑을 굽는 공간, 또 보관하는 공간, 원재료를 보관하는 공간, 고기 보관하는 공간, 야채 보관하는 공간 다 따로 잡으셔야 되고요. 다만 향신 카레집을 한다 그러면 향신료랑 기본 재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혹은 여분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방 형태는 오픈형입니다. 나만의 아이템을 찾는 과정이 6개월, 가오픈 기간이 한 달, 가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하고 준비하는 게 한 달, 그리고 직원들 교육하고 동선 짜고 실제 손님 맞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한 달. 그렇게 해서 총 10달이 걸렸네요. 6개월 동안 카레 연구를 할 때 모든 재료들을 하나씩 다 모아놓고 이 재료를 했을 때 어떤 맛이 나왔다 기록하고, 조미료의 양들 다 체크하고,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근데 그 과정은 모두 기록하셔야 되고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 과정을 즐기세요. 제독 절차는 위생교육을 수료하시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영업신고증 발급하시고, 영업신고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등록하시면 완성. 중요한 게 전기예요. 전기. 저도 이걸 몰라서 굉장히 여러 번 전기 공사를 했는데, 전기는 최대한 콘센트를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력도 총 네트 사용량이 예를 들면 2.5kW다 그러면 2.5kW 하시면 절대 안 돼요. 1.3배 정도는 튀겨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약 3kg에서 3.23kg를 주문하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주문하시면 또 비싸고, 그때 전기공사 하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처음에 확장을 생각하시고 전기공사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선은 다 그대로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대로 된 전기공사를 불러서 주방기구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그 도면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음식점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근처에 술집 하시는 지인분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분명히 낮 시간은 비어있는 기간이 많을 텐데 내가 소정의 비용을 내고 월세에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들어서 가오픈을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저녁 손님을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조그마한 홍보 문구만 옆에 놔도 여기서 점심도 하네 라고 해서 손님 유치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아니냐라고 해서 해보면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드는 작업을 한 번은 거쳐갈 수 있는 거죠. 가오픈 기간은 한 달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를 하실 거면 주문팬을 쓰실 수도 있는데 타와라는 게 있어요. 남 같은 걸 굽도록 민자 모양의 팬이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스테이크 할 때 가장 고기가 맛있게 익힐 수 있는 팬이 타와라고 생각하고요. 볶는 요리를 한다, 양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마이어 굽는팬이 가장 좋습니다. 튀김기는 아예 튀김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이상 소형 튀김기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튀길 것들이 많지 않다 싶으면 웬만하면 작은 것들을 쓰시고, 다만 얘들은 자주 고장이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을 하나씩 두고 사용하시는 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조리장에 작업되는 저희는 냉장고를 씁니다. 라셀르의 간냉식 냉장고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간냉식 냉장고는 팬이 달려있어요. 성에가 끼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팬의 공간이 성에가 생기는 공간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냥 직냉식으로 했고, 다만 써본 중에서는 시스템 냉장고가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서 자영업자가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를 한계로 보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해주세요.